저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는 아주 직설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60세가 넘으면 심지어 50대 초반만 되어도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곳이 이전처럼 힘차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떤 날 밤에는 배우자 옆에 누워 마음속으로는 감정이 넘쳐오르는데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축 처지고 심지어는 아예 반응조차 없어 허탈함과 부끄러움을 남긴 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와 함께 나타나는 익숙한 신호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특히 이른 아침에는 손발이 자주 차갑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피로함이나 기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점점 남자로서의 기계를 잃어가고 바로 곁에 있는 배우자 앞에서조차 자신감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늙어 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한 남자가 스스로를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곧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성기능 저하는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는 순간 그 무기력함과 그냥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리고 바로 그 포기하는 생각에서부터 실제 몸의 능력은 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아주 많은 가정의 부엌에 흔히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해도 여러 선진국에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과 활력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 상당수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나이가 전부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하고 효과를 보기 위한 올바른 사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 올리브 오일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정확히 한 달만 실천하신다면 아내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영상의 절반만 보신다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자로서의 컨디션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 위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작은 한 스푼의 기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매우 많은 한국 남성들이 매일 살아가면서도 거의 입 밖으로 내지 않는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는 강해야 하고 참고 견뎌야 하며 어려움 앞에서도 묵묵히 침묵해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의 압박과 가정에 대한 책임에 익숙해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를 말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감히 꺼내는 사람은 더더욱 드니다.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견디며 그것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한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해가 갈수록 지구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아주 가볍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욕구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것은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분도 달라집니다.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수가 부쩍 줄고 더 조용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신호들이 되게 아주 짧은 한마디로 묶여버린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는 도움의 신호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쇠약해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개선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움츠리게 되고 소통도 줄고 나눔도 줄고 가까워지는 일도 줄어듭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거리는 큰 다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침묵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남자는 스스로 위축되고 여자는 자신의 슬픔을 말하기 어려워지며 어느새 함께하는 삶은 점점 밋밋하고 쓸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더 나아지도록 응원합니다. 저는 적지 않은 남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자주 입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먹기는 먹고 자기는 자지만 기쁨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위험한 병으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생기를 잃어가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설렘을 잃고 자신을 바라볼 때의 자신감을 잃고 자신이 여전히 온전한 남자라는 감각마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쇠약함은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해하다고 여겨왔던 수십 년간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여러 해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떤 밤에는 몇 시간만 눈을 붙인 채 다시 일어나 출근을 합니다. 짜게 먹고 달게 먹고 편하다는 이유로, 맛있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구운 음식과 튀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인간관 때문에 근심을 풀기 위해 잠을 쉽게 자기 위해 술을 자주 마시면서도 간과 혈관, 그리고 심장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됩니다. 몸은 오래 앉아 있고 적게 걷고 얕게 숨쉬며 정체된 상태에 익숙해지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단번에 쓰러뜨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조용히 쌓여갑니다. 마치 선풍기에 얇은 먼지가 한 겹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선풍기가 여전히 돌아가지만 다만 예전보다 조금 약해졌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 먼지가 두꺼워지면 선풍기는 점점 느리게 돌고 무거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해져 버렸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피곤함을 느끼고 숨이 차고 활력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왜 나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의 상태가 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걸어온 것입니다. 복잡한 건강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남성이 생력을 좌우하는 3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피는 반드시 필요한 곳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혈류가 느려지거나 약해지거나 막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순환이 되지 않으면 반응도 없습니다. 위는 손발이 찬 것에도 해당되고 심혈관에도 해당되며 남성의 생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몸속에 숨어있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입니다. 염증은 항상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염증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지만 날마다 조용히 몸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에 숨어타는 작은 불씨와 같아서 겉으로는 크게 타오르지 않지만 안에서부터 서서히 태워버립니다.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은 이유도 모른 채 더 쉽게 피로해지고 느려지고 짜증이 늘어나며 생력 또한 점점 꺼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초 영양입니다. 젊을 때에는 몸이 많은 것들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식사가 불규칙하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과해도 몸은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50인 60세를 지나면서부터 몸은 더 이상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맞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잘못된 식사, 질이 나쁜 기름, 혈관과 세포에 좋은 성분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은 속부터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10년에서 20년 동안 쌓여온 결과로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건강해지는 길 또한 아침에 약한 날을 먹고 저녁에 바로 달라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부터 조금씩 꾸준히 조정해 나가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면 가장 빠른 길, 즉 약에 의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빠른 효과를 위한 발기부전 치료제.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먹으면 좋아진다고 소문난 보약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용량이 늘어나고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성과에 만족하는 동안 혈관과 간, 심장, 호르몬이라는 몸의 기초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이 계속 더 약해져 갑니다. 저는 현대 의학과 약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아주 분명하고 현실적인 한 가지는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은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노후 전체를 구해주지는 못합니다. 몸의 기초가 이미 약해지고 염증이 있고 막혀 있다면 아무리 약으로 버틴다 해도 몸은 점점 더 지친 방식으로만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후 60세 이후에 건강과 생력을 되찾고자 할 때 우리는 빠른 효과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3가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혈액, 순환, 숨어있는 염증의 개선, 그리고 기초 영양입니다. 위. 세 가지가 매일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면 몸은 서서히 스스로를 고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안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할 때 바깥에 변화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오래 가며 노년의 여러분에게도 더 안전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을 잠시 한국을 떠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있는 지중해 지역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은 노인들까지도 여전히 시장에 나가고 직접 음식을 해먹으며 매일 걷고 부부 생활도 활기차게 유지하는 모습이 오래전부터 익숙한 풍경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유럽의 의료 통계는 이 지역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보다 눈에 띄게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지중해 사람들의 식생활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방을 적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역시 매일, 그것도 꽤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합니다. 차이는 바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방의 종류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포화. 지방산으로 올리브 오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흔히 좋은 지방으로 불리는 지방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을 하나의 관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관의 벽이 딱딱하고 더러우면 물이 약하게 흐르고 관의 벽이 부드럽고 깨끗하면 물이 힘차게 흐릅니다. 남성의 생리 기능 역시 혈류에 크게 좌우됩니다. 혈류가 좋아야 발기 기능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군입니다. 이들은 몸속의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숨어있는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나이와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몸이 덜 필요해지고 정신이 더 맑아지며 이전처럼 지속되는 무기력함에 의해 억눌렸던 욕구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여러 대학 연구에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정제유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체내 염증 수치가 더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일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E는 혈관과 생식의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돕고 남성 호르몬의 활동도 지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비타민 흡수 능력은 떨어지는데 올리브 오일은 이런 비타민들이 몸속으로 더 쉽게 흡수되도록 돕는 운반 수단 역할을 하여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제대로 쓰이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약처럼 즉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몸속 기초를 천천히 바로잡는 근본적인 회복입니다. 혈관은 더 부드러워지고 염증은 줄어들며 세포는 더 잘 보호되고 호르몬도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남성의 생리 능력은 약에만 의존하는 길보다 훨씬 더 서서히 더 지속적이고 더 안전한 방식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이 점들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리브 오일은 저녁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밤이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고 여러분이 몸을 눕혀 휴식을 취하면 몸은 더 이상 일과 소음, 압박과 끊임없는 자극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몸은 아주 특별한 상태, 즉 휴식과 자체 회복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잠들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도 더 느리고 깊어집니다. 낮 동안처럼 이을 처리하기 위해 혈액이 뇌로 많이 몰릴 필요가 없어지고 보다 부드럽게 분배됩니다. 바로 이 고요한 시간 동안 몸은 재생 과정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피로해진 세포들은 회복되고 작은 손상들은 복구되며 하루 종일 일해 온 장기들은 정비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뚜렷한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 밤마다 몸은 조용히 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바로 이 시간대에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치 내부의 수리공들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연료가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밤새 수리하기 위해 문을 닫기 전에 관리자가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자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날 아침까지 모든 수리가 끝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재가 미리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작업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소모의 시간이고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올리브 오일처럼 좋은 지방이면서 가볍고 쓰기 쉬운 에너지원이 공급된다면 그 회복 과정은 훨씬 원활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저녁은 위화 전체에 부담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녁은 다음 날의 재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과식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화가 어려운 것들을 섭취하는 것은 몸이 가장 쉬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무거운 일을 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고 가볍고 제때 이루어진 조절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기에 더 유리한 상태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 맞게 간단하고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많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저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익숙하다면 그대로 마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만약 마시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저녁에 가벼운 식사에 섞어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데친 채소 위에 뿌리거나 너무 뜨겁지 않은 국에 조금 넣거나 저녁에 먹는 간단한 음식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한국인의 식습관에도 잘 맞고 이질감이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입니다. 이때는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되고 위가 더 이상 지나치게 꽉 찬 상태가 아니며 몸도 서서히 휴식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면 더부룩함을 느끼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자리에 들 때 몸이 더 편안해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피하셨으면 하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과식한 상태에서 기름을 더하면 소화기관의 부담만 더 커집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을 술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술과 기름이 함께 들어가면 간이 이중으로 부담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올리브 오일의 이점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소주 몇 잔이라도 드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에 올리브 오일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올리브 오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이 매우 많지만 그 안의 품질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과 혈관, 그리고 중장년의 몸 전체에 부담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병의 라벨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표시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엑스트라진, 즉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올리브 열매를 직접 짜서 만든 기름으로 강한 정세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유익한 성분이 많이 남아있는 기름입니다. 둘째는 냉착 저압착 표시입니다. 이 방식으로 짠 기름은 성분이 변질되지 않고 건강에 좋은 성분도 잘 보존됩니다. 셋째는 병에 색이 짙은 색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색병은 빛으로부터 기름을 보호해주는데 빛은 기름을 매우 빠르게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벨 외에도 냄새와 맛으로 좋은 올리브 오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개봉하면 보통 신선한 과일향과 비슷한 냄새가 나며 풋솔리브, 어린 풀잎, 풋사과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소량을 입에 넣어보면 목에서 약간의 알싸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처음 맛보는 분들은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지만 바로 이 가벼운 매운 맛이야말로 오일이 아직 살아있고 자연 성분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기름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쉰 냄새, 탄 냄새, 오래된 튀김 기름 같은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기름이 이미 상했거나 과도하게 정제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맛이 지나치게 밋밋하고 마셔도 특별한 향이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기름은 다른 기름이 섞였거나 건강에 좋은 성분이 거의 사라진 상태일의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기름을 하나 구입했다면 보관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가스레인지 근처나 햇빛이 드는 참가에 두면 품질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늘하고 건조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꼭 닫아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관된 좋은 기름 한 병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며 진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줍니다. 이 습관에서 단지 기름을 올바르게 고르는 것만으로도 전체 효과의 상당 부분이 결정됩니다.
매일 밤 꾸준히 한 숟갈씩 마신다 해도 그 기름의 품질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꾸준함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름을 고르는 것이야말로 작지만 중요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몸이 진정한 이로움을 얻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습관을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가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매우 좋은 보조 습관이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매일 꾸준히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보다 안전하게 돌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식도, 역류가 심하고 자주 속이 쓰리거나 눕기만 하면 가슴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사용법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소량으로 먼저 시험해보고 위가 너무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간 기능이 이미 크게 저하된 분 혹은 특별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매일 기름을 보충하는 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직접 상담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한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거나 한근 고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전문적인 상담 없이 임의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심혈관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 약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방법이 아니라 몸의 기초 건강을 도와 매일 조금씩 회복을 촉진해주는 보조 습관입니다. 맞는 대상에게 맞는 양으로 맞는 시간에 사용하면 매우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번거로움과 불편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과 더불어 아주 작고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몇 배로 높여 주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주변이나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 습관은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돕고 잠들기 전에 몸이 가볍게 이완된 상태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빛은 뇌가 쉽게 이완되지 못하게 하여 잠을 얕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대학 연구들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비록 식사를 잘하더라도 몸의 회복이 훨씬 더 느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일찍 끄면 뇌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잠이 훨씬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하루 동안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은 젊었을 때처럼 갈증을 뚜렷하게 느끼지 못해 물을 매우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수면이 나빠지며 몸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하루 종일 자주 마시면 충분합니다. 몸의 수분이 충분하면 올리브 오일도 더 효과적으로 쓰이고 혈액 속에서 영양분이 이동하는 과정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모두 매우 간단하고 돈이 들지도 않으며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습관과 함께 실천하면 몸의 회복을 위한 단단한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도 아니고 무리한 노력도 아니라 부드럽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오래도록 건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이 습관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두 남성의 아주 현실적인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먼 이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올해 65세인 박성호 씨로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는 큰 병을 앓고 있지도 않았고 병원에 자주 입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몸은 늘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며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빴습니다. 그가 가장 괴로워한 것은 단순한 전반적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부부 생활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전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스스로의 능력을 잃었다는 불안 때문에 가까워지는 순간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날마다 쌓여가며 그를 점점 더 움츠어들게 만들었고 말수도 줄고 웃음도 줄어들었으며 결국 스스로에게 이제 끝났다는 낙인을 찍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보약, 원기, 회복제, 심지어는 지인들 사이에서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 곧 전해들은 약까지도 복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나아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곧 다시 몸은 더 필요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기 시작했고 TV를 더 일찍 끄고 매일 밤 엑스트라 아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 이틀 만에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첫 주에는 잠이 조금 더 깊어졌다는 정도만 느꼈습니다. 약 3주가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이른 아침에 차가운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뒤 그가 가장 놀랐던 것은 몸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가까운 순간마다 예전처럼 극도로 겁먹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젊었을 때처럼 갑자기 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의 몸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더 이상
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는 비록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65세의 나이에서도 여전히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올해 70세인 이민 제 씨로 몇 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부산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오랫동안 약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거의 5년 가까이 혈압약, 고지혈증, 약, 그리고 생력보조제까지 온갖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는 농담처럼 자신의 하루는 늘 물 한 컵과 한 우매 약으로 시작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위축되어 있고 더 이상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 기회가 생길 때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어떻게든 피하려 했고 그럴수록 그는 약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저녁 습관에 대해 들었을 때의 씨는 처음에는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별의별 약을 다 먹어봤는데 기름 한 숟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매일 밤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섭취하고 집 주변을 천천히 걷고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를 더 일찍 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씨에게 찾아온 변화도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약 2주가 지나자 그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온몸이 녹초가 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약에 대한 의존도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가까워질 일을 떠올릴 때 예전처럼 극도의 긴장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젊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더 이상 날마다 쇠퇴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고 말입니다. 비록 70세가 되었지만 자신에게도 여전히 가치가 있고 아직 생력이 남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 두 가지 다른 상황이지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 전 두 사람 모두 필요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두려움 때문에 친밀함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아주 작은 저녁 습관들을 꾸준히 조정한 뒤 변화는 빠르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서서히 찾아왔고 몸과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까워짐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예전처럼 실망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시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주 작은 것부터 가장 꾸준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인내심 있게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나이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단순한 한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갈을 드실 때마다 건강 동전 하나를 저축통에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동전 하나, 요란하지도 않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으며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전은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쌓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서 뭔가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아침이 조금 덜 무겁고 손발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바로 그 아주 작은 조금씩이 모여 동전이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나면 어느새 그 저축통은 묵직해져 있을 것입니다. 걷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도 줄어들며 마음도 밝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젊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몸이 움직이고 있으며 내가 하는 일들에 몸이 다시 응답해주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지만 마음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랫동안 쌓아오기만 했을 뿐 제대로 쉬고 몸의 기초를 다시 돌볼 시간을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꿔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한 번 마셨다고 바로 느껴지는 약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50세가 넘은 거의 모든 분들이 낮은 위험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이로움을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한 걸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 스스로를 위한 관심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길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더 가볍고 더 꾸준하며 자신의 몸을 더 존중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는 표시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또 다른 한 남성에게 큰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과 나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갑니다.